코딩을 조금만 할 줄 아나도 이제 대단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수년 안에, 10년 안에 한 명의 개인이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10년까지 안 갈 수도 있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40, 50대 분들이 코딩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저는 배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배워봐야 의미 있는 것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코딩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코딩을 배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나오면서 AI가 로직을 만들어주니까 코딩이라는 로직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는 그 영역에서 오랜 경력이 있는 40대, 50대 분들이 더 잘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40, 50대 분들도 코딩을 조금만 하면 상당히 유용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챗 GPT와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챗 GPT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챗 GPT와 대화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안녕 GPT. 네, 어떻게 도와줄까요? 네, 대화가 되는 거죠. 전에는 컴퓨터가 사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컴퓨터 언어를 배워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코딩입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글만 알아도 컴퓨터와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일들을 인공지능과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부터 너는 윤동주 시인이야. 삶의 애환과 희망을 담은 시를 작성해줘. 서시의 구조와 감성을 달아 재창조해 라고 한 다음에 시를 쓰게 하면 기존의 서시와 비슷하지만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구름 뒤에 숨은 달빛처럼 슬픔은 지나가고 빛은 내리리니 그때 나는 마음속 모든 그림자를 따스히 안아주리라. 굉장히 잘 썼죠. 네, 이런 시도 쓸 수 있고요. 빠르게 한 10가지 정도 챗 GPT 또는 이런 생성 AI로 할 수 있는 것 10개 정도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동화책도 쓸 수 있어요. 자, 새로 창을 열고 내용을 다시 복사해서 5살 다인이를 위한 동화책. 다인이가 가장 좋아하는 파멍이, 파란색 멍멍이가 나와야 해. 육식 공룡과 함께 노는 이야기로 만들어줘. 이런 얘기죠. 자, 이걸 실행시키면은 만듭니다. 옛날에 다인이가 사랑하는 파란색 멍멍이, 파멍이는 거란 숲 속에 살고 있었어요. 너랑 어떻게 놀 수 있을까? 티라노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발이 크니까 우리가 발자국 놀이 해보는 건 어때? 티라노가 기뻐하며 외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동화책도 쓸 수 있고요. 간단한 이미지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 동화책 내용을 바탕으로 표지를 만들어줘. 제목은 영어고 그림은 에리카의 그림 스타일로, 그리고 이렇게 좀 디테일한 설명을 준 다음에 시키면은 동화책을 만들어줍니다. 정확히 표지를 만들어줍니다. 네, 정책에 따라서 안 되는데 아마 그게 에리카의 그림 스타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리카이 아니라 그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바꿔서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작권 이슈가 없으니까는 바로 잘 한번 그려주는 거죠. 동화책 표지를 얘가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명화 큐레이터죠. 예를 들어서 한스 울리 오브레이스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큐레이터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따면서 아래와 같이 4가지 요소로 설명해줘. 이 그림과 화가 이름, 작품 연도와 이 그림이 나온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왜 그 시대에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줘. 이건 제가 좀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계성이 있다면 설명해줘. 왜 이제 그런 작품이 그때 나왔는지, 그리고 화가의 삶과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의 연관성을 표현해주고 이 그림의 미술사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넣어줘. 이제 4가지 요소를 넣어서 큐레이팅을 한번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 명령을 넣고요. 이제 그림 파일을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그림 파일을 데스크탑에서 모네 파라솔을 든 여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 이 그림을 읽고 거기에 대한 큐레이팅을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클로드 모네의 작품으로 제목은 파라솔을 든 여인입니다. 1875년에 그려졌고 튜브 물감이 발명되어 화가들이 야외에서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으며 시간의 흐름과 변하는 순간을 담아낸 작품으로 이런 식으로 쭉 큐레이션을 해줍니다. 자, 다른 것도 한 번 더 볼게요.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자, 이번엔 5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멋진 사진을 넣고 그 사진의 감성을 담은 노래 가사를 만들어 보게 할게요. 자, 새로 창을 하나 열고요. 먼저 이미지를 가져와야겠죠. 제가 저장해 놓은 시그니엘에서 찍은 한강 사진입니다. 그거를 넣고 이 그림의 감성이 잘 표현되도록 작사해줘. 재즈 형식과 장르에 맞게 한글로.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 그림의 감성과 전체적인 느낌이 나오게 그림을 작사를 시작합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문들면 강의로 번지는 그 빛 부드럽게. 제가 재즈 형식에 맞추라고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따가 재즈 형식으로 노래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노을 속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지금 만들진 않고 전에 한번 만들어놨던 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황금빛 도시의 새 하루가 저물며 재질의 황혼 속 그림자가 춤을 추네. 달콤한 멜로디와 함께 도시의 안식처에서 우리는 저녁의 박자 속에서
같은 이미지로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네. 한강은 잔잔히 흘러가고 우리의 시간도 천천히 흘러. 저녁 노을 물든 저 강변에 너와 나 둘이 서서 있네. 따스한 바람 우리의 네, 실은 제가 굉장히 이런 노래를 하고 이렇게 부르거나 이제 작곡하는 걸 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멋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폐 사진을 2개를 보여주고 어떤 상태인지를 얘한테 물어보면은 이 녀석이 이거를 분석을 해줍니다. 자, 여기 17세 고교생 폐 2개의 사진을 열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동일한 사람의 폐 사진이야, 어떤 상태야 하고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분석을 하고 첫 번째 이미지는 흉부 엑스레이와 그 다음에 하나는 CT 스캔으로 보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으로 전체적으로 음영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면 특히 좌측 폐의 상단부에 약간의 이상한 음영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는 폐렴, 결핵 또는 감염성 폐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 스캔에서는 좌측 폐의 다수의 비정상적인 병변들, 요거일 것 같네요. 특히 좌측 폐 하엽 부분의 병반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폐 고름이나 결절이 있거나 폐렴 등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에 걸린 17세 고등학교 학생의 사진이에요. 그 학생은 이걸 찍고 얼마 있다가 이제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어서 얘는 챗GPT보다 클로드가 코딩을 좀 더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클로드에다가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현재 화면에서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그게 클로드에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클로드는 챗GPT에서 있던 직원이 나와서 세운 새로운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챗GPT보다 수학은 좀 못하는데요. 글 쓰거나 그런 거는 더 잘해요. 지금 보면은 열심히 얘가 코딩을 하고요. 네, 그래서 내려오는데 한번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옆으로는 움직이는데 위로도 움직이네요. 한 줄 정도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말 잘 되는지. 하나 내려오고 하면은 첫 번째 줄은 끝나겠는데요. 네, 저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클로드가 코딩을 쭉 한 다음에 하나 앱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딩을 조금만 할 줄 아나도 이제 대단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수년 안에, 10년 안에 한 명의 개인이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10년까지 안 갈 수도 있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40대, 30대, 50대 또 문과생들도 있고 할 텐데요. 다 괜찮아요. 큰 코딩에 대한 개념과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하는 절차들을 배울 수 있으면 세부적인 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코딩을 한번 배워보기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자,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고 이번에는 수능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흥미롭겠죠? 자, 다시 챗GPT 4.5로 와서요. 수능 문제를 제가 하나 업로드 할게요. 4년 수능 문제 요 화면입니다.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할게요. 3번 문제를 텍스트로 변환해줘. 제가 풀라 그러지 않고 변환하라고 한 거는 4.5는 실은 수학을 잘 못 풀어요. 수능 10문제 풀라고 하면 한두 문제도 잘 못 맞춥니다. 새로 나온 프리뷰 버전이 굉장히 수학 문제 잘 풀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지를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4.5에서 이미지를 인식하게 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프리뷰에 넣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환이 다 됐죠. 그럼 얘를 카피한 다음에 프리뷰에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하면 제가 지금 풀라는 명령 은 하지 않았는데 풀기를 시작하네요. 문제인 걸 인식하니까 그냥 푸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초 동안 생각하고 세타의 범위 계산 답은 2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3번 문제 2번이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수학 문제 정답표 3번에 2번이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풀었죠. 네, 수능 문제도 이제 굉장히 잘 풀고요.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공통 확률 쪽 30문제 풀게 했는데 그 중에 28문제를 맞췄습니다. 거의 등급으로는 한 1등급, 1.2등급 정도 되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고요. 프리뷰 버전이 아닌 그냥 5.1 버전으로 하면은 미국에서 수학 경진내에 나온 아이들 중에서 4%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교육은 바뀔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러면 우리 수학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문제를 빠르게 잘 푸는 것보다는 개념과 응용과 어떤 맥락들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수학적인 능력을 적용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겠죠.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첨부를 누르고요.
구글 드라이브의 국영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국영수 공부법 얘를 열고 시청자 몇 번의 대화를 오고 가면서 원하는 답을 점점 찾아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다시 이제 집계한 다음에 시각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오류가 발생한 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다시 진행한다고 하네요. 볼까요? 네, 대치 캠퍼스. 여기는 한글들이 깨진 것 같아요. 한글 폰트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대치가 38명 제일 많고요. 정자가 9명, 48명 대치는 정자는 38명, 여기는 아마 판교일 것 같은 28명 이렇게 쭉 발생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 나중에 이걸 한글로 표시하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어 회화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맥에서만 가능한 이제 다운로드 버전인데요. 여기서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이제 영어 회화 학습 시작할 거야. 왕 기초부터 한 문장씩 회화를 따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 틀리면 계속 반복하고 따라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틀릴 경우 답을 알려주면 안 되고 힌트만 알려줘야 해. 각 꼭 한 문장씩 알려줘. 알겠습니다, 데이비드님. 이제 영어 회화 학습을 왕기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진행할 테니 틀리면 힌트를 드릴게요. 첫 문장입니다. Hello. 따라해 주세요. Hello. 완벽합니다. 오.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ow are you? 따라해 보세요. How are you?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좀 다음 걸리네요.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I am thank you. 따라해 보세요. I'm fine. Sorry. 아주 가까웠어요. 조금만 다듬어 볼까요? Thank you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다시 시도해 보세요. I'm fine. Thank you.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hat is your name? 따라해 보세요. 오케이, GPT. 이제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문장으로 바꿔줄래? 좀 더 한 단계 올려서. 지금 나한테 너무 쉽거든? 알겠습니다, 데이비드님. 이제 한 단계 올려서 조금 더 어려운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Where do you live?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네, 대단하죠. 지를 할 수가 있고요. 굉장한 잠재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쓸지를 발견하거나 그걸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적어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걸 배워서 지금부터 활용을 하나씩 해서 시작하는 너무 좋은 단계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음에는 각각에 있던 이 부분들을 시리즈로 해서 더 자세한 영상들을 하나씩 만들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